이번에는 안철수 의원부터 후보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분이든 지목하셔서 30초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자강 안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안보력을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박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미 동맹은 무엇보다도 우선한 가치고 안보 이익은 어떤 국가의 이익보다도 최선두에 놓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을 비롯한 기타 이익이 충돌했을 때는 우리 안보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우리 군사 주권 안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만 배고픔은 달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잃은 서름 다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배고픔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누고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다른 나라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힘을 합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빨리 이루가도록 중국을 압박을 하고 오히려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더 그런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도록 외교 능력을 발휘한 것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찬스 내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박주선 찬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스 쓰시겠습니까? 손 의원님? 안 썼죠? 네. 정치 리더십을 우리 국민들이 원할 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치 리더십입니다. 일관성 있는 리더십이고요.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 초년생이 하는 것이 새 정치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화합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새 정치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정치를 시작하면서 새 정치를 추구를 했는데 그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 무공천이었습니다. 결국 정당 투표를 통해서 포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리더십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굳건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써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안철수 의원, 찬스 쓰시겠습니다. 예, 찬스로 서로 질문 답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만 정말 지난 몇 년간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작년 총선 때 그 돌파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당 역사상 이렇게 3당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제 정치적인 돌파력, 성과, 리더십, 능력 모두 다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느 누구 후보보다도 제대로 그런 돌파력 증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분이 다 찬스 쓰셨고요. 네, 이번엔 박주선 후보께서 30초 질문하시고 다른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희망입니다. 희망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예방을 하고 수월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4차 혁명이 오게 되면 대량의 아날로그 산업의 실업 사태가 일어나서 몇백만 명이 실업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4차 혁명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책이 뭔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에 대한 질문?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대로 닥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 후보 말씀처럼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만큼 뒤처지는 분들에 대한 그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도 저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중, 장, 노년층의 그 교육을 완전히 그냥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도 그 낮은 질의 일자리를 좋은 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까지 그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다음은 손학규 후보님. 네, 30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정 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당장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이제는 연립정부 체제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7공화국 새로운 헌법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아요. 언제 개헌한다 그러는데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개헌 방향은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국가의 국민 안전에 대한 의무라든지 또는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또 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IT 과학기술에 따른 IT 인권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대 정신은 분권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상권 분립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관계에도 반드시 그것이 실현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이미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